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최근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이 4,0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시즌 본격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리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관련되어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이더리움 등 폭등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주도세가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면서 대세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블록체인 센터의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84까지 치솟으면서 알트코인 시즌 진입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지수의 급등은 비트코인에 집중됐던 자금이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들에 의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명확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수가 84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가 75% 이상이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기준선인 75%를 크게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65일간 시장을 주도한 후 나타난 이런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멘텀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도 이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여러 알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은 평균 17일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시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순환은 주요 코인들의 가격 변동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시장 분석가 밀크로드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즌은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죠, PMI가 50을 넘을 때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경제 성장을 나타내며 과거에는 위험 자산으로의 대규모 유동성 유입을 촉진해서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PMI 지수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지만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커지고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면 현재의 시장 급등세는 2020년과 그리고 2021년에 알트코인 시즌처럼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고, 현재 시장 모멘텀이 알트코인으로 확실히 넘어간 만큼 시장의 다음 행보가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은 2년 만에 최대 매수세를 자랑하면서 그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2년 만에 최대 매수세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리플이 최근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가격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약 170만 XRP가 누적되면서 장기 투자들의 낙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간 약 170만 개 XRP를 거래소 플랫폼에 축적을 했고요. 이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의 매수 물량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XRP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규모 매수세는 XRP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리플의 XRP ETF 수익 기대감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규제 완화에 대한 전환 조짐도 보여지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XRP ETF 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2025년은 암호화폐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SEC가 스폿 ETF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측 시장인 폴린마켓에서는 XRP ETF 승인 확률이 9월 7일 기준으로 94%까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8월 말에는 이제 86.8%에서 불과 열흘 만에 7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제와 수요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ETF 전문 분석가 네이트 게라치는 개인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본다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XRP와 솔라나 ETF에 대한 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될 당시에도 수요가 저평가됐던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기관 자금의 잠재 유입을 가능케 하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에 대한 공동 규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 기관의 이례적인 협력 소식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크게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미, SEC 그리고 CFTC 디지털 자산 공동 규제 호재로 신바람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자본 증거금 요건 통일 및 보고 절차 간소화가 되고요. 규제가
또한 차익거래가 방지되고, 그로 인해서 XRP 규제 불확실성 해소의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파생사포 시장 활성화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 29일 공동 원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디지털 자산 선물 상품 도입에 대한 일정이 확정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왜 호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SEC, 그쵸? 이 SEC와 그리고 CFTC 공동규제가 리플에게 좋은 이유는, 일단 규칙이 명확해지면서 이 불확실성, 그쵸?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까지 리플은 증권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공동규제가 생기게 된다라면 상품, 즉 코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행, 금융기관이 쓰기 쉬워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규제가 명확하면은 법적 리스크 없이 리플을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과 ETF죠, 이 ETF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규제가 정해져야 ETF든 뭐 대형 투자들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리플이 더 안정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블랙록이 리플 스웰에 합류하게 되면서 XRP ETF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리플 스웰 2025 합류 XRP ETF 가능성에 들썩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디렉터 맥스웰 스타인이 오는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리플스웰 2025 행사에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은 이번 행사에서 600명 이상의 참석자와 60명 이상의 연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웰 2025 블랙록 임원 연사 명단에 올랐고요. 리플 스웰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맥스웰 스타인은 로리 켈러리와 함께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록 공식 일정에 XRP ETF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혐의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번 스웰 행사에서 XRP ETF 관련 논의 또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높은 인기와 수요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다음으로 XRP ETF를 출시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블랙록은 아직 XRP ETF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관련 질문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여러 차례 직답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XRP ETF가 XRP 커뮤니티를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자사운용사와의 구체적인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블랙록에 의한 XRP ETF 출시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블랙록은 XRP ETF 관련해서 아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경쟁 자사운용사들은 이미 XRP ETF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앰플리파이 자사운용사가 SEC에 XRP 옵션 수익형 ETF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관심은 SEC가 10월에서 11월 사이 마감되는 XRP 관련 ETF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낼지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블랙록 또한 XRP ETF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엄마장자 고드는 10월 18일을 언급하면서 XRP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현물 XRP ETF 신청을 주저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고객 관심이 적고요, 규제 불확실성 등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법정 다툼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XRP 커뮤니티의 기대가 커졌지만 블랙록 현물 상장 ETF 신청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제한적인 고객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감소 우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 기대와 다른 데이터 기반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중심의 낮은 글로벌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 보여지는 뉴스들에서는 이렇게 블랙록의 XRP ETF 관련되어서 부정적, 그쵸? 부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리플과 그리고 블랙록 서클은 가상화폐 패권이죠. 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배를 탔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노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노드는 이미 블랙록 토큰화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격,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 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엑스RP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박스권 상단 부위 4,500원짜리를 리테스트하러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4,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지독했던 이 전고점 라인 5,0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무빙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구간, 그쵸? 3,000원짜리를 돌파하고 나서 개미를 털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모멘텀을 가지고 강하게 상승했던 것과 지금의 이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여기서 모멘텀이 한번 터져주면은 이때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거라 라는 생각되는 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아직 내가 매수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전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셔가지고 연말까지 쭉 가져가시다 보면은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